자, 얼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두 분 기자분께 숙제를 내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숙제? 예, 그 오늘 이제 이벤트 당첨자 네 그쵸, 명씩을 그쵸. 네 명씩을 뽑아달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 두 분께서는 네. 네 분씩 마음에 그 이벤트 네. 당첨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장비 많이 나눠요 했는데 이게 규정이 회사마다 다르지 않나? 그렇죠? 달라요. 오, 근데 많이 나와요? 어때요? 딴 회사 어떤지 모르겠네. 여유롭진 않아요. 알아요. 그래. 네. 우리는 진짜 적어요. 그러니까 작년 파리 올림픽을 저랑 혜경이 같이 갔다 왔는데 예. 형이 저 커피 또 많이 사셨어요. 그건 선배니까. 네. 선배이기도 한데 중앙일보가 우리 회사보다 좀 많이 주기는 해. 아니 근데 저희는 실비여서 써야 됐어요. 맞아. 아, 진짜? 그 정해진 하루에 정해진 금액이 있거든요. 네. 이틀에 한 번씩 스타벅스 사주는 네. 것 같은데 형이. 그거를 안 쓰면 사라지는 거니까 어. 20 쓰는 거죠. 이렇게 아니, 친한 후배한테. 저희는 그 중계 같은 거 가면 출장 같은 거 가면은 숙박비가 1박에 6만 원이에요. 그렇게 얘기 드려도 돼요? 대회비 아니에요? 왜 비야 그게? 대회비. 왜 대회비야? 저희도 그게? 비슷해요. 근데 넘어가도 좀 뭐라 하면서 아유. 아, 그래요? 우리 넘어가면 개인 돈 쓰는데? 아 진짜로? 아, 내 우리는 돈으로. 긁고 영수증 내는 건데 네. 그때 없어서 8만 원짜리 잤더니 아 기자님 이번에 받으려요. 뭐 이렇게 좀 넘어가긴 했는데 네. 권장은 한 6만 원 정도를 권장하긴 하죠. 뭐 다 이게 항공료 뭐 다 회사 출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기준이 있잖아요. 다 최저. 네. 네. 그 일반 회사랑 큰 차이는 없어요. 작년에 파리 올림픽 제가 묵었던 호텔이 1박에 40만 원. 아니 이제 그럼 이제 해외 출장 같은 네. 경우에는 거기 현지 그게 좀 네. 다르니까 특수 상황이니까. 네. 특수 상황이니까 네. 그렇지는데 국내 출장은 저희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거기서 그래서 큰 차이 없습니다. 출장 가면은 대부분 다 개인 돈 쓰고 와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와, 오늘 질문이 엄청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에 비해서 질문들이나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6만 원이면 그냥 모텔 아니에요? 크크 하는데 모텔 맞아요. 당연히 모텔에서 자죠. 호텔 못 가요. 출장 가서 호텔에서 묵을 네. 수가 없지. 호텔 못 가요. 아, 물론 기껏해야 도요코인 정도죠. 물론 이름이 호텔인 곳은 있어. 아 그렇지. 예. 이름만 호텔. 물론 이름은 호텔인 네. 곳은 있어. 하지만 호텔에서 못 자요. 호텔에서 어떻게 자? 네. GS 코치소님은 어떻게 돼가나요? 아, 꽃님님께서 3,000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매주 거의 질문 나온 것 같은데 예. 이번 주에 마침 그 GS 칼텍스 단장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보코치님이 추천해주신 분도 있는데 또 이게 막 능력이 잘 안 되면 또 추천한 사람도 또 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고민하고 있대요. 네. 해설위원들은 그런 경비를 사비로 다 내야 되는. 아닙니다. 해설위원들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직원이니까 직원 규정이 따로 있고 해설위원분들은 저희가 이제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숙박은 이제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리는데 그분도 모텔에서 잔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옆방에서 자고 있다. 모든 경기가 숙박이 아니죠. 네. 네, 또 그죠. 모든 가까운 경우가- 데는 네. 당일로. 저 쿨한 장난감 회장님 제가 단발이었던 거 어떻게 아시지? 오, 진짜? 제가 결혼 전에 단발이었거든요. 머리를 길렀었는데. 그렇죠. 지일인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지? 제가 결혼 그래서 웨딩 사진도 단발로 찍었어요.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 자, 그리고 이재우 아나운서 한번 모시고 방송하시죠. 저는 알겠어. 한번 다 아시나요? 근데 저 방송 봤어요. 이재우 선배 같이 만났어요? 만난 적 있나요? 저는 현장에서 뵌 이야기는 적이- 나눠본 적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뵌 적이 있죠. 예. 인사만 이렇게 예. 해드리고. 인사만 드렸죠. 뭐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고. 영감 같은 아저씨. 꽤 선배시죠. 예. 네. 네, 뭐 그렇죠. 나중에 이재우 선배님 한번 모시고 이재우 아나운서 중계 너무 못해서 내가 이 얘기 전한다니까. 잘 걸렸어 이재우. 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친한 선배가 이재우 선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분이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재우 아나운서도 배구와 축구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죠. 배구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배구 진짜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못하긴 해요. 저는 공중파가 중계를 가끔 KBS가 하잖아요. 그때 네. 저는 해설이나 캐스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카메라 워킹에 대한 좀 불만은 제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썼더니 스포츠 케이블 관련자분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겠죠. 네. 선수 이름 틀리는 것 자체가 요런 것들은 뭐 고쳐야겠죠. 근데 왜 이름 되게 많이 틀렸나 보네. 오, 알겠습니다. 사담 말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기억나요, 제가. 왜냐면 네. 그냥 이름을 많이 틀 수밖에 없은 게 흥국이랑 정관장 경기였는데 주전 선수들 다 뺐어요. 그 그렇지. 팀이 그날 순위가 결정된 데서
아마 그 경기였을 거예요. 아마 3일절에 한 그 경기일 거예요. 아마. 네, 그- 저도 보면서 아. 틀리시네 느꼈거든요. 그때 네. 흥국이 우승 확정되고 네. 다음 경기라 다 뺐죠. 네. 네. 기은하고는 통화하거나 내용 들은 거 없으신가요? 기인이 기업은행 말씀하시는 거. 네, 네. 기업은행. 최근에는 뭐 이야기 들은 적은 없는데 뭐 계속 트레이드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IBK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들었는데 기업은행 관계자가 한 말을 들으면 하경이나 윤정이가 크게 다른가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김하경 선수와 네. 이윤정 선수. 네. 네. 그래서 이윤정 저는- 선수를 데려오기를 바라시는 건지 되게 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올해 VNL 해설은 박미, 이정철, 이숙자, 차상현 해설위원 중 누가 맡으시나요? 이거 잘 모르겠네. 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예. OTT에서 하니까 예. 이게 매년 거의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좀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주연 아나운서, 엄지인 아나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방송 다 컨셉입니다. 사장님 그거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방송 다 컨셉이니까요. 너무 과몰입하지만 마시죠. 그냥 뭐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과몰입하지 마십시오. 자. 이재호나 방송처럼 무서우신가요? 아니 안 무서워요. 예. 무서우세요 방송에서는? 아,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뭐지 임금님기가 아니라 사장님기에서 이제 뭐 후배들 가르치고 혼내고 이런 건데 그게 파리올림픽 때 그거 캐스터들 가르치는 거 그런 거였나? 안 그렇습니다. 네. 요새는 뭐라고 하는 선배도 없어요. 그것도 애정이 있어야지 뭐. 다 서로 내외하고 있어요. 선수 이름 다 틀리던데 이재훈님. 이건 진짜 왜냐면 맨날 이제 저랑 친하니까 저 맨날 혼내거든요. 이제 농담하고 너는 임마 이러면서 이게 막 뭐라고 하는데 재우 형 너나 잘해. 보고 계시나 모르겠네.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나중에 만나면은 저 이런 얘기 했었다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여러분의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 친한 사람으로서 조금만 해명하자면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예, 그것만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기자님들이 보시기에 봄 빼고 예상팀 어디로 보시나요? 벌써요? 벌써요? 근데 뭐 지금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네. 벌써 피무치기를 하자. 그러니까요. 예. 남정은 오늘 처음 난. 처음 나는데 이렇게 그렇죠. 제가 지난 시즌에 제가 상하이의 흥국생명의 전지훈련을 제가 풀기자로 갔다 왔거든요. 제가 보고 와서 봄 빼고 정도 하겠다 했는데 우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틀릴 가능성 100%입니다. 예. 네. 그래도 또 얘기를 남녀부 다 하는 건가요? 남녀부 다? 어떻게 해요? 남도 다 해야지 그러면. 아. 요즘 세상이 어떤 양성평등 세상에 뭐만 하나 하겠다고? 그럼 둘 다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된다는 가정하에 네 팀씩 꼽는 걸로 가장 진짜? 안전하게. 네. 여자부가 진짜 어렵다. 저는 오히려 여자부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오. 형부터.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로 미루고 있어. IBK는 네. 뭐 세터 문제가 있긴 한데 음. 또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에도 외국인 선수들 썼잖아요. 음. 이제 비시즌부터 아예 뭐 오늘 감독님이 말한 최현진 선수나 바꿔 쓰겠다. 김학영 선수로 준비를 하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 막바지에도 김학영 선수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IBK는 분명히 봄 빼고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확률 높은 팀은 도로공사. 저도 인정. 모마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고 네. 저도 그 팀은 인정. 강소희 선수도 사실 국내에서 좀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김다원 선수가 2년차 징크스만 잘 이겨낸다면 뭐 두 번째 자리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나머지 두 팀이 좀 고르기 애매한데 가이스버거가 정말 꽝이 아니라면 현대건설 네. 그리고 GS칼텍스와 정관장이 되게 비슷한데 그래도 저는 GS칼텍스가 좀 더 낫지 않나. 흥국은 못한다. 저는 솔직히 제일 어려운 팀은 흥국과 페퍼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팀이 이번 시즌 제일 어렵다.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는
정관장이 그래도 고이진 감독이 뭘 하나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저는 세터를 좀 보는 편인데 염혜선 선수가 제일 안정적이어서. 네네. 그리고 또 센터진도 정호영, 박은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IBK, 현대, 도로공사의 저는 정관장. 정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서는 뭐 순위는 좀 모르겠고 자, 남자분은 뭐 남자부 본 배구 이야기 드리기 전에 블루지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배구의 세터 리베로는 건드는 게 아닌데 KB의 리베로 유출은 공개 트레이드인데 진행 상황이 있는지요? 한전에 트레이드 요청을 한 팀이 제가 알기로는 복수입니다. 근데 한전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전 생각이 없고. 네, 정민수 선수를 쓸 생각이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리베로 선수가 이제 장지원 선수가 이번에 군복무를 마치고 오는데 장지원 선수랑 아마 같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재덕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마지막에 리베로로 전향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정민수 선수가 오지 않았으면은 리베로를 더 했을 거예요. 리베로를 장지원 서재덕으로 쓰려고 했는데 더블 리베로를 쓰려고 했는데 아마 서재덕 선수는 계속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특히 이제 후위 때 많이 들어가는 위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남자부 이쪽도 피를 묻혀보도록 하죠. 한쪽 손에만 묻힐 수가 없죠. 남자분은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저는 현대. 네. 여기가 좀 쉽다 그래요. 저는 대한항공, 대한항공, KB, KB, 한전. 한전만 추가했네. 네. 그러니까 OK랑 한전을 고민하다가 저는 네. 한전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지난 시즌에 3, 4위 빼고 다 맞췄습니다. 남자부 예상 순위를. 그럼 3, 4위만 이렇게 바뀐 거야? 지난 시즌에 제가 우리카드 3위, KB 4위로 예상했거든요. 그것만 바뀌고 다 맞았거든요. 올 시즌은 순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현대캐피탈은 그대로 1위를 할 것 같은데 네. 대한항공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 빼고는 가지 않을까. 그래도 간다. 3위 정도 한다. 그리고 저는 OK저축은행이 2위 다툼도 할 수 있다. 진짜? 역시 신현철 감독님의 역량을 믿는. 구성이 아까도 말씀한 올 시즌 어쨌든 남자 배구는 높이와 서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광인 선수 합류가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규 선수가 아프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굉장한 높이와 전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좀 치열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적인 바람으로 KB 4위 정도는 해줬으면 어쨌든 임성진 선수 왔으니까 네네. 뭐 국내 선수 라인업은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고 김도훈 선수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되게 갈리던데. 네. 상무에서 뛰는 기간 그리고 이번 시즌 사실 별로 못 나왔었잖아요. 근데 상무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들한테 들어보니까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리시브는 오히려 정민수 선수보다 나은 부분도 있고 디그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리시브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임성진, 나경복 선수가 수비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평균은 유지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KB 팬이잖아요. 네. KB에도 본 빼고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날카로운 질문 남겨주시는 다시다님,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 대학부랑 프로팀 갈등 언제 끝날까요? 이게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갈등은 아니죠. 이제는 사실 프로가 거의 갑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학 팀들이 자기네 대회가 있으니 좀 드래프트를 밀어달라는 이런 건데 사실 저는 대학 팀들이 그렇게 어쨌든 대학 팀에 있는 선수들은 프로를 가고 싶어 하는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프로 팀의 훈련도 적응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대학 팀들이 조금 양보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거를 언제 끝날지라고 말을 못 드리겠고 저는 좀 선수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배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오는 선수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주도권이 계속 결국 프로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배구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였지? 정신이 없어. 계속 특히 배구 하는 날에는 눈이 돌아가서 내가 지금 남정호 기자님 모시면 이야기하려고 했죠. 표승주 임명옥 선수 이야기 뒷이야기 좀 많이 해달라. 네. 지난 시간에 오해원 기자랑 김용 기자 욕 많이 먹었어요. 남정훈이 기사에 썼다고라고 식으로 남정훈이 기사에 썼다고라고 계속 댓글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 기사에 나온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약간 어감이 다르니까 남정훈이 그럼 거짓말한 거냐 계속 이렇게 댓글이 달렸단 말이죠. 뭘 말씀드려야 될까요? 표승주 선수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했고 그리고 사실 잘 안 그러는데 워낙 조심스러워해서
내보내기 전에 둘이 기사를 봤어요 같이. 그래서 리뷰를 했구나 먼저. 그리고 와 그런 일은 잘 없는데. 네, 진짜. 사실 기자가 좀 자존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냥 네. 봐라 하는데. 이만큼 선수에게 편파적입니다. 남정훈 기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는 안 보고 냈는데 네. 두 번째 거 사실은 3부작으로 내려고 했어요. 네. 아, 3부작이었어요. 네,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제도 개편을 따로 빼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선수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예, 뭐 자기가 배국에 아예 발 안 붙일 거 아닌데 좀 조심스럽다 해가지고 2부작으로 줄였고 그래서 두 번째 기사는 쓴 다음에 승수 씨 한번 봐요 하고 뭐 빼고 싶거나 하고 있어요 해서 물어봐서 괜찮아요 해서 낸 거여서 뭐 더 궁금하신 저는 그 둘이 대화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뭐 형이 지난번 주에 했던 얘기도 다 공감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중수 선수가 은퇴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선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관장과 표승주를 영입하고 싶어했던 흥국이나 거기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사실 아까운 선수가 너무 젊은 나이에 네. 그만두게 된 거에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1년 뒤에 돌아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네. 보유권은 정관장에 있기 가지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게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1년 만에 제도가 바뀔 쉽지 않죠. 가능성은 예. 낮잖아요. 예,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FA를 선언하기 싫은 선수는 선언하지 않는 제도가 돼야 돼요. 야구처럼. 이게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야구 있죠. 같은 경우는. 예. 근데 배구는 이게 자동으로 채워지면 FA가 되거든요. 이게 선수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좀 몸값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A 등급이 1억 여자분은 1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 FA 모두가 A급이었어요. 이다현 선수는 근데 그게 예. 피치먼트 사정으로 이제 C급이었던 거지. 그래서 또 C등급이어서 또 특치대가 했던 건데 좀 올려야 돼요. 뭐 2억이라던가 뭐 2억 5천이라던가 좀 올려야 좀 이적이 자유로워지지. 사실 자유 계약인데 표승우 선수는 자유 계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이게 합니다. 구단들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네. 바뀌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게 지금 주전급 선수들은 1억 받는 선수 없어요. 다 그 이상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값이 오른다는 또 변명 아닌 변명을 대거든요. 구단들이 실제로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지금 남자부에 보면 2억 5천에 맞추거든요. 보통. 맞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면 또 그 금액에 맞추게 될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또 피해가 볼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표승주 선수처럼 뭐 세 번째 FA가 되면은 뭐 등급을 무조건 없애서 보상 선수를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표승준 네 번째였어. 네, 네. 세 번째 이상 이제 FA가 네. 되면은 C 등급이 되거든요.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제도를 좀 고려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늘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공론화 시켜야 되나.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코보에 압박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원이 잘해야 된다. 네. 예. 간사님이 잘하셔야죠. 간사님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영웅 선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인터뷰를 하지 않 최근 조만간 인터뷰를 할 계획인데, 아 이명호 선수도예요. 예, 뭐 할 계획인데 아직 이명호 뭐 선수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수비 86년생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이제 40인데 여전히 지난 시즌에 수비 부분 다 1위했어요. 리시브, 디그, 전체 수비 다. 그런 선수가 몸값을 1억 5천으로 좀 후려치기를 당한 거죠. 사실 이것도 좀 안타깝죠. 처음 이거를 보고 너무 다들 그냥 이명옥이 도로공사랑 1억 5천에 재계약을 맺었다. 그것만 딱 쓰길래 이게 다 아닌 걸 다 아는데 왜 이걸 이렇게 안 쓰지 싶어서 저는 조금 좀 취재를 더 해서 왜 도로공사가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썼고요. 근데 선수 본인도 이대로 은퇴하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이니까 수정을 하면 제 기사에 보면 임영옥 선수가 내 몸값을 낮춰서라도 도로공사에 남겠다라고 그걸 썼는데 도로공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진 않았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현 선배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은퇴 가능성을 본 선수가 네. 임명호 선수였다고. 실제로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저희가 제일 처음 전해드렸잖아요. 장기전이 되고 있다. 사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구단도 선수도 어쨌든 선수 생활을 더 해야 한다는
합의하에 맞아요. 여러 구단에 길을 열었던 거고. 김종민 감독이 전 구단에 전화해서 네. 명옥이 좀 될 거 가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네. 그쪽에서 먼저 좀 네. 이렇게 네.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선수의 길을 열어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다들 팬들이 임명옥 건과 표승주 건을 비교하면서 막 구단들을 서로 막 하는데 사실 성격이 좀 달라요. 예. 표승주 그러니까 임명옥 선수는 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셀러리 캡을 줄여야 되니까 계약을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길을 열어준 거고 네. 표승주 선수 거는 정관장은 표승주 선수랑 하고 싶은데 그렇죠. 승주 선수는 뭐 아주 나는 좀 딴 팀 뛰고 싶은데 이게 강해서 그러니까 안 된 거라서 거칠게 얘기하면 표승주 선수는 정관장에서 뛰는 거를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계속 댓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표승주 선수의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너무나 아까운 선수가 본인 의지와는 약간 동떨어진 방향으로 네. 은퇴를 하게 돼버린 맞아요. 바람에 그 최대 안타까움이 피해자는 어쨌든 네. 표승주 예, 선수니까. 굉장히 큰데 그러면서 이제 정관장 양아치네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정관장이 그건 아니에요. 네. 예. 저 댓글에 보면은 정관장에서 전화 안 받았냐는데 전화 왔었어요. 근데 제 기사에 보면은 표승주 선수가 정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 제시를 못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정관장 입장에서는 뛰겠다고 해야 금액을 제시하는 거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정관장이 책정한 예산은 표승주 선수가 그전 직전에 받았던 3억 원에 준하는 혹은 좀 더 얹어진 금액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표승주 선수가 무조건 저는 사이렌트리드를 해달라가 먼저니까 정관장 입장에서는 돈을 제시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뭐 누구를 욕하고 욕하지 않고가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저희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런 제도적 미비입니다. 네. 예, 네.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고효준 선수처럼 네. 좀 뭔가 제도전의 기회의 트라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역 규정상으로 어쨌든 1년간 프로팀에서 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표승 근데 선수는 잠깐 임신 언론 플레이는 진짜 쓰레기. 계속 그런 그 이것도 얘기- 한번 해명을 해주시죠.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정관장 쪽에서 흘러나간 건지는 확인이 안 돼요. 네, 제가 통화한 바로는. 근데 뭐, 몇몇 기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대충 살짝 나왔는데, 근데 사실 표승 선수를 둘러싼 소문이 지난 시즌에도 뭐 기혼 선수다 보니까 뭐 아이 계획을 간 게 있다더라 이렇게 떠돌긴 했는데 이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관장이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디서 듣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다들 팬들은 정관장이 임신 언플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관장 측에서 했다고는 확정질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표승주 선수 인터뷰를 직접 긴 시간 동안 했던 남정훈 네. 기자의 이야기니까 아마 최소한 저나 김일근 기자, 오해원 기자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표승주 선수 의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듣는데 좀 뭔가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은 저희 항상 그걸 안고 살잖아요. 그렇죠. 전성기와 그런 가임기가 겹치기 때문에 항상 그걸 포기하고 뭔가 뛰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가장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네. 수밖에 없죠. 자기는 더 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면서.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